2017년, 16년 그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밤을 새면서 이 발제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발제문은 뭐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발제 내용은 다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제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필리버스터급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사실 교수에게 15분의 시간을 준다는 것은 모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공천 개입 그리고 국정농단을 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 한 2년 반 동안 이태원 참사, 또 최상병 사건,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노선 변경, 또 부인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등등 헤아릴 수 없는 실정, 부정, 불법으로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사건들이 많아서 사실 언론사 대통령기 탑승 배제라든지 또 심지어 민간인 대통령기 동행 탑승이라든지 또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위원 미임명이라든지 또 무속인을 통한 정책 결정 의혹이라든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은 다 묻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탄핵에 대한 또 문제 제기, 그와 함께 이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는 제가 탄핵의 요건과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 혹은 특검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나라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겪었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두 번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이미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요건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로서 탄핵 절차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분명히 그 효과가 파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이 중계된 결정을 통해서 마지막 결정 주문이 파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징계 절차이다. 다시 말해서 형사사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어떤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탄핵 대상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또 하나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법 위반의 중대성이 요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 탄핵에 이르는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길고 길지만 결국 핵심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느냐,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요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헌법 위반.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 위반이 필요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 준수와 헌법 수호 의무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명문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대통령 선서에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대통령 취임 시의 선서로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며 모든 공무원, 모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왜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와 헌법 준수의 의무를 부여했는가? 그것은 바로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무엇보다 수호해야 될 헌법적 의무는 무엇인가? 법치주의하고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는 간단합니다. 사실 법의 지배,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이 권한을 부여한 국가기관만이 법에 정해진 국가 권력을 법이 정해진 절차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가기관만이,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이 국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의 육성 녹음은 문제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은 바로 대통령이 준수해야 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은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침해입니다. 다른 세세한 법률 위반을 논하기 전에 저희는 이 국정농단 사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는가? 그건 바로 국정농단을 예방하고 국정농단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방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미 부속실이라든지 또는 감찰실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정농단을 예방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는 태도도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헌법 수호와 헌법 준수 의무 이외에 대통령에게는 공익 실현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사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최고의 가치로 요구하는 것은 공익 실현 의무입니다. 헌법 7조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지 어떠한 특수한 집단이나 특수한 이익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공익 실현 의무는 다른 의무가 아니라 결국 중립성과 공정성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특히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다른 법률안은 또 문제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정성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그건 바로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은 특검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인권유린이다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검법을 포함한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특검법을 포함한 처분적 법률은 헌법에 합치한다. 이거는 국회가 현저하게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공정성을 잃지 않는 한 합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의 사실은 일관되게 결정함으로써 사실은 불분 헌법에 가까운 헌법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의 불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이것 또한 헌법 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헌법은 여러 가지 명시적인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민으로서 보장돼야 될 아주 중요한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애도할 권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도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망자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이 제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슬픔을 표현하고 장례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애도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바로 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책임, 의무, 그리고 공익 실현 의무, 애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이제 있겠지만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뭐 다 아시는 선거관여죄라고 하는 게 있죠. 선거관여 금지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될 자도 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항이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 있는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조항에도 위반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대통령 당선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이후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지만은 이것은 공천의 지시와 공천의 확정이라고 하는 연속된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 때의 행위와 대통령일 때의 행위가 중첩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기관을 비밀리에 활용했다라든지 또는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라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선거사무소라든지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는 사항입니다. 특히 선거 비용을 초과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헌법 선거사무소를 불법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아무리 선거 전에 발생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탄핵 이전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결국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선거 비용을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또 역시 선거 비용으로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 비용을 초과함으로써 당선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혹여 이 여론조사라든지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은 분명하게 정치자금법 이외의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한 의심이 있으며 또 정치자금법에서 다루는 이 정치자금은 결국 선거 비용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회계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역시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지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형사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범죄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즉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 비용이라든지 또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그것이 공천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외에도 대통령이 그동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이제 국민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줬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라든지 또는 부산 엑스포 유치라든지 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밖에도 언급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사항은 한 20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은 17가지라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과 중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개. 예, 그럼 21대 20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진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법 위반 사실을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 법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는 게 중요한데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을 5가지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위반, 두 번째 뇌물수수, 세 번째 부정부패, 네 번째 국익침해, 다섯 번째 국가기관을 이용한 국민 탄압행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많은 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결론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탄핵과 또 임기단축 개헌, 그다음에 특검법과 관련된 사항들은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한 트랙으로 갈 것이 아니라 여러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해서 결국 핵심은 국민의 신임이기 때문에
국민이 과연 얼마만큼 신임을 버렸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